오늘 이제 물부도 짧게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부는 여전히 지금 제 메인 컨텐츠는 아니에요. 아직까지 그냥 선발 분석 위주에 그치고 있는데 그냥 이제 참고 정도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MLB 첫 경기 이제 미네소타랑 화싹이 보는데 크리스 페덱이랑 마틴 페레스가 붙네요. 사실 크리스 페덱은 지난 시즌에 이제 좀 그동안 부상이 너무 많았었고 작년에도 뭐 88이닝밖에 못 뛰었어요. 선발로서는 거의 뭐 그냥 꾸준하진 못했었는데 그래도 로테이션에 들어오고 나서는 확실하게 보였던 거는 홈이랑 원정 차이. 미네소타 이제 트윈스 홈구장을 쓰고 나서부터는 홈에서 3.61, 원정에서 6.59로 홈 원정 편차가 상당히 좀 심했던 편입니다. 마틴 페레스는 작년에 그래도 조금 약간 부활한 모습이 있었거든요. 텍사스에서 오랫동안 뛰다가 뭐 피츠버그 갔다가 샌디에고 갔다가 막 이랬었는데 얘가 아마 이제 피츠버그에서 샌디에고로 이적한 이후에 첫 경기 부진하고 나머지 한 8, 9경기 동안 굉장히 잘했던 구간이 있어요. 그 구간 동안 아마 2점대 방어를 보여줬나 그랬었는데 이래 그런 것들이 좀 늙음하게 가서는 약간은 좀 물이 빠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샌디에고에서는 괜찮게 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뭐 화사하게 온 거고 팀 자체가 경쟁력은 좀 떨어졌다고 봐야죠. 저는 이 올 시즌에 미네소타도 그렇게 높이는 안 보는데 화사하게 생각보다 뭐 천사 상대로 뭐 우리 승리도 뭐 한 1승 정도 챙겨가기도 하고 괜찮은 모습은 있지만은 어쨌든 올 시즌 내내 뭐 미네소타는 세인트루이스한테 수입당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 보니까 둘 다 뭐 어느 쪽을 보는 거는 크게 빠따에서 갈릴 것 같은데 미네소타도 빠따가 마이너스여서 저는 그냥 별로인 것 같아요 이 경기는. 자, 그다음에 켄자 대 미러키 크리스 부비치랑 엘빈 로드리게스라는 친구가 붙는데 솔직히 말해서 미러키 투수는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미러키가 키우고 있는 애들이 좀 있어요. 게서라든지 작년에 그냥 선발이 많이 좀 비어 있어갖고 미러키가 좀 선발들이 키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친구는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크리스 부비치는 작년에는 거의 뭐 불펜으로 많이 나왔었죠. 그 전에는 뭐 가끔 선발 땜빵 나오고 뭐 이랬었는데 아마 연차가 그래도 얘는 좀 있기는 할 거예요. 그냥 작년에도 뭐 거의 다 불펜으로만 나와가지고 선발로 뛰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 지금 미러키나 캔자스시티 미러키는 뭐 양키스한테 수입당하기도 하고 켄자는 클리블랜드한테 꽤나 뭐 비비는 경기가 있었어도 확실히 켄자가 아직까지는 작년 같은 빠따의 모습은 아니거든요. 켄자도 작년에 불펜과 빠따 이 두 가지가 문제였었는데 올 시즌도 약간은 그런 조짐이 보이는 것 같아갖고 뭐 딱히 어느 쪽을 좋게 볼 만한 경기는 아닌 것 같고 무서운 경기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보스턴이랑 볼티모어 경기 크리스 포비치랑 션 뉴컴이 붙는다고 하는데 션 뉴컴은 거의 뭐 불펜으로 많이 나왔었죠. 얘도 아마 왕년의 유망주일 거야. 근데 뭐 지금은 거의 뭐 가치가 떨어졌다고 봐야 되고 그냥 뭐 등판 자체가 거의 다 불펜으로 나왔었고 최근에는 거의 뭐 기대치가 없다고 보여요. 션 뉴컴은. 케이드 포비치는 아마 볼티모어에서 투수 유망주 랭킹 1위였을 건데 작년에 이제 올렸을 때는 초반에 많이 고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홈원점 편차가 좀 있어요. 홈에서 볼티모어의 캠든 야드에서는 3.60인데 원정에서는 7.89였었습니다. 그래서 홈이랑 원정 편차가 조금 있었던 것들. 근데 뭐 시즌 막바지로 갈수록 조금은 뭐 정신 차리는 게 있었지만은 그냥 거기까지였던 것 같고 뭐 그래도 팀이 키우고 있는 유망주고 1년 차에 그렇게 아주 나쁘진 않았다는 거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케이드 포비치도 앞으로 조금 더 지켜볼 그런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는 것 같네요. 아무래도 이거는 션 뉴컴이 거의 보여준 게 없다 보니까 그리고 볼티모어는 확실히 토론토 상대로 빠따는 보여줬고 보스턴도 올 시즌에 빠따가 참 안 좋았었거든요. 텍사스와의 4연전 내내 6안타, 8안타, 7안타, 5안타 부진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점 자체는 볼티모어가 있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콜로라도 대 필라델피아 경기. 콜로라도는 허먼 마르케스, 필라델피아는 크리스토퍼 산체스인데 사실 산체스는 작년에 대단했었어요. 재작년에도 3.45 그리고 작년에는 186이닝 먹으면서 3.33이라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사실은 크리스토퍼 산체스는 이거보다도 더 좋았었습니다. 시즌 막바지 때 조금 부진했던 기간인데 그런 게 찾아왔는데 산체스가 매년 구속 상승이 많이 보여요. 원래는 저한 투수로서 이제 구속이 한 92마일 정도 그 정도에 그쳤었는데 작년에 이제 갑자기 또 불을 태울 때 약간 부진했다가 다시 확 타올랐을 때 그때 이제 그 직구 구속이 한 94, 5마일이 나왔었거든요. 저한치고는 엄청난 상승입니다. 나는 그래갖고 올 시즌 얘한테 거는 기대가 커. 원래부터 이제 홈 원정 편차가 많이 있어요. 재작년에는 오히려 홈에서 안 좋았는데 작년에는 홈에서 115이닝 동안 2.27, 원정에서는 5.02였었거든요. 기본적으로 땅볼 투수를 유도하는 그런 선수답게 피홈런이 적은 편이고 피홈런이 적은 플레이 스타일상 기복이 나름대로 적은 편이다. 볼넷도 잘 안 주고 저는 크리스토퍼 산체스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투수고요. 허먼 마르케스는 이제 왕년에는 콜로라도 에이스 대우를 받던 시절도 있었는데 그냥 얘가 에이스 대우를 받는 것부터가 그냥 콜로라도 선발진이 망했다는 증거죠. 지난 2년 동안에는 거의 뭐 부상 때문에 못 나왔었고 작년에 이제 깔짝 한 경기 뛰었는데 4이닝 3실점 뭐 자랑은 또 아니었었고 과연 얼마나 완성된 상태로 복귀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호브 마르케스가 원래부터 그냥 고점이 대단한 선수도 아니라고 보고 그냥 크리스토퍼 산체스한테 거는 기대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경기는 뭐 쿠어스 필드도 아니고 필라델피아가 시즌 초반에 생각보다 워싱턴한테도 조금 이제 고전을 하면서 아쉬웠던 건 맞는데 콜로라도가 빠따적으로 뭐 무서운 걸 보여준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이거는 필라델피아를 보기 좋은 경기라고 생각이 되네요. 저는 올 시즌도 산체스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텍사스 대 신시내티 경기인데 쿠마 로커랑 신시내티에서는 브래디 싱어가 붙네요. 사실 쿠마 로커는 그래도 좀 이름 있는 유망주죠. 텍사스에서 키우고 있는 올 시즌에 쿠마 로커, 잭 라이터 주니어 이런 애들 써가지고 좀 선발진에 안착을 시키려는 모양인데 작년에도 쿠마 로커가 몇 번 나왔었지만은 뭐 3경기 동안 이닝을 다 5이닝을 못 먹었었고 그냥 좀 그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구가 난조이긴 적도 있었고 생각보다 삼진 개수도 적었었고 그런 것만 보여줬는데 글쎄 뭐 2년차 시즌에는 어떨지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선발 로테이션으로 돌 것 같은데 조금 더 보여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는 그냥 가능성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투수고요. 브래디 싱어는 작년에 좀 부활을 했다고 봐야죠. 얘가 그 브래디 싱어는 연 단위로 좀 기복을 많이 타는 것 같아. 한창 때는 캔자스시티에서 거의 뭐 1, 2선발급으로 잘했을 때도 있지만은 재작년에는 5.52 작년에는 3.70으로 나름대로 부활을 했습니다. 볼넷 같은 거 안정적으로 됐었고 그냥 182인이나 먹으면서 3.70 그냥 훌륭하게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이 돼요. 브래디 싱어는 그런 면에서 신시내티로 이적을 했는데 어느 정도 뭐 기대치는 있어. 쿠마로코보다는 보여준 게 많으니까. 그래도 어떤 한 팀에서 1, 2선발급으로 좀 프론트라인 선발했었을 정도니까 그런 점에서 기대치는 있는데 글쎄요. 나는 어쨌든 뭐 텍사스가 보스 상대로 3승 1패 위닝 시리즈 한 거라든지 신시내티는 홈으로 샌프란시스코로 불러들였는데도 전부 다 이제 빠따가 8안타 5안타 좀 못 미쳤거든요. 난 그런 점이 걱정스럽네. 좀 애매한 경기처럼 보입니다. 어쨌든 텍사스가 지금까지는 출발 자체는 괜찮다. 그런 것만 보이고요. 자, 그다음에 매츠 대 마이애미 퀀트리랑 피터슨이 붙는데 피터슨은 작년에 복귀해가지고 후반기 때 굉장했었습니다. 한창 좋은 구간이 있었지만은 글쎄 뭐 부상 복귀해서인지 좀 뒤로 갈수록 좀 힘이 붙이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시즌 자체는 133이닝이나 먹고 2.90으로 부활한 면모를 보여줬었다. 그런 것들이 긍정적이었습니다. 사실 진짜 단단한 구간이 길었어요. 한 9경기 정도? 그 정도 동안 굉장히 단단했었는데 시즌 막바지 때 한 번씩 좀 자빠지는 것들. 그러면서 이제 포스트 시즌 가서는 선발로는 거의 못 나오고 그냥 롱릴리프, 불펜 이런 정도로만 뛰었었다. 뭐 다저스와의 시리즈에서도 좀 실망스러운 구간도 있었고 힘에 붙이는 복귀하고 나서 좀 힘에 붙이는 그런 느낌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퀀트리는 이제 클리블랜드에서 쫓겨나고 그래도 퀀트릴이 콜로라도에서는 꽤나 솔리드 했었거든요. 점차 가면 갈수록 얘 이제 그 스플리터 같은 것들이 말을 안 들으면서 결국 방어율 자체는 4.98 쿠어스를 홈으로 쓰다 보니까 그런 건 아쉬움이 있었는데 원정에서도 별로 안 좋았었습니다. 그 이제 시즌 초중반쯤 그때까지는 괜찮았지만은 가면 갈수록 마탱이가 가는 게 보였었다. 그런 것들 때문에 퀀트릴에 대한 기대치는 지금은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매치를 조금 더 높이 보는 게 맞긴 맞겠죠. 근데 매치도 지금 아직까지 시즌 초반에 휴스턴한테 6안타, 5안타, 1안타 이렇게 쳐가지고 저는 매치도 지금 빠따 때문에 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이 경기는. 반면에 피츠버그는 마이애미랑 4경기 모두 다 한 점차 게임을 해주고 말했었는데 퀀트리를 나올 땐 또 어떨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마이애미가 사실 올 시즌도 탱킹팀이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출발은 좋다. 그런 거는 보이네요. 다음 뭐 피츠버그 대 템파베이 라스무센이랑 물로진스키가 붙는데 사실 라스무센은 얘도 원래 그 불펜 출신이었다가 선발로 쓰니까 조금 잘했는데 부상 때문에 거의 한 2년 동안 제대로 투구를 못했었죠. 뭐 나올 때만큼은 괜찮았지만은 그냥 올 시즌도 얘가 얼마나 건강하게 뛸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지켜봐야 되는 단계에 지나지 않고 물로진스키는 원래 불펜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선발로 나오네. 이게 피츠버그가 불펜데이인지 아니면 물로진스키를 좀 더 길게 써보겠다 뭐 이런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많은 것들이 베일에 쌓여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피츠버그도 빠따적으로나 템파베이도 그렇고 둘 다 빠따적으로 어느 한 곳을 믿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저는 뭐 패스하는 게 답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로카 대 보우덴 프란시스 경기 워싱턴이랑 토론토인데 저는 작년 막바지 때 토론토의 이 보우덴 프란시스를 조금 눈여겨봤었거든요. 사실 작년에도 토론토가 굉장히 못했잖아.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거의 뭐 꼴찌 수준이었는데 근데 그 와중에 선발진 중에 뭐 베싯, 거스먼, 베리오스 원래 빅3 선발들 중에서는 애들이 종종 부진했었거든요. 근데 막판에 보우덴 프란시스가 튀어나와가지고 굉장히 잘했었거든요. 거의 한 7, 8이닝은 거의 먹어주면서 아주 좋았던 적이 있었고 시즌 마무리까지 잘했었어요. 그래서 103이닝 동안 3.30이라는 얘가 초반에 콜업됐을 때는 많이 못했었는데 가면 갈수록 안정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뒤쪽에서는 이제 피홈런도 많이 줄어들기도 하고 볼넷 간수도 잘 되고 긍정적이었던 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기대치가 있는 투수고 과연 올 시즌에 지난 시즌 막바지에 보여줬던 모습을 재현한다면은 토론토의 빅3 선발들을 넘을 수도 있을 걸로 보이거든요. 어쨌든 프란시스는 기대치가 있다 그런 상태고 소로카는 뭐 많이 망했죠. 작년에도 뭐 79인이나 나왔지만은 왕년에 이제 2019년 그때 그냥 한번 반짝이고 류현진 선수랑 막 방어왕 경쟁하고 막 신인왕도 아마 받았나 그랬었는데 지금 많이 망가졌습니다. 2019년 이후로는 한 번도 제대로 된 활약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냥 부상만 너무 많았었고 작년에도 0승 9패 너무 못했어요 그냥. 기대치는 저는 보호된 프란시스가 조금 더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워싱턴이 필라델피아 상대로 뭐 1승도 하고 그랬었는데 글쎄 뭐 빠따는 그냥 또이또이 같아. 토론토도 생각보다 볼티모어한테 개기는 모습들은 보여줘서 2승 2패 출발이 좋기는 했어가지고 저는 이거는 토론토 쪽을 보는 게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발 차이를 생각해 볼게요. 다음 천사 대 세인트루이스 경기. 천사에서는 타일러 앤더슨 작년에 그래도 괜찮았었죠. 근데 이제 보였던 거는 타일러 앤더슨은 홈에서는 못하고 원정에서는 잘했었다 그런 게 있었습니다. 얘도 뭐 나름대로 땅볼 투수에다가 상당히 좀 이제 피홈런 억제 같은 것들 그런 게 눈부셨었는데 가면 갈수록 피홈런도 늘어나기도 하고 시즌 막바지에는 물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도 이제 올스타 브레이크 전까지는 트레이드 데드라인 전까지는 선발진을 필요로 하는 팀은 테일러 앤더슨을 도전해보직하다. 작년에 꽤나 괜찮은 시즌이었었어요. 미콜라스는 그냥 못했죠. 얘도 이제 일본 야구에서 건너와가지고 일단은 훌륭한 제구력, 뭐 다른 스터프가 있는 건 아니지만 훌륭한 제구력과 이닝 히팅 그런 것들로 각광을 받았었는데 작년에는 이닝도 170이닝 많이는 못 먹었습니다. 왜냐면 그 전까지 얘가 미콜라스가 그래도 한 200이닝 근처 먹어주고 이랬었으니까. 근데 작년에도 볼넷은 굉장히 적었습니다. 170이닝 동안 25볼넷밖에 없었는데 그냥 순수하게 타격을 많이 맞았죠. 그래서 방어를 5.3으로 마감을 했고 이러다가 가끔 잘하고 대부분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사실 뭐 앤더슨도 그렇게 믿을만하진 않아. 그래도 얘가 작년에 원정에서는 잘했다는 거 홈보다는 방어율도 3.81로 미콜러스보다는 훨씬 더 좋은 성적이었다. 뭐 그런 거 생각하면은 천사가 앞섰는데 이게 세인트루이스가 이상하게 미네소타 상대로 좀 선전을 했었습니다. 매경기 10안타에다가 홈런도 3경기 동안 5개. 세인트루이스가 은근 무섭네. 글쎄요. 저는 차라리 이거는 언더오버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어쨌든 선발 자체는 그냥 앤더슨이 조금 더 우세라고 보는데 천사를 높이 볼 수는 없죠. 다음 샌프란시스코 대 휴스턴 로네 블랑코랑 조던 힉스가 붙습니다. 작년에도 샌프는 힉스를 이 선발로서 좀 안착시키려고 했었어요. 근데 원래 이제 좀 불펜 출신이다 보니까 선발로 나와서는 구속도 떨어뜨리고 결국 이닝 자체는 109이닝밖에 못 먹었어요. 시즌 어떤 시점 이후로는 그냥 이제 다시 불펜으로 갔다. 방어율도 많이 떨어졌고 사실 시즌 초반에 얘가 선발로 나올 때는 꽤나 괜찮았었거든요. 야 힉스가 선발로 안착을 하나 이랬었는데 결국에는 다시 뭐 불펜으로 강등되는 그런 안 좋은 모습을 보였었고 그래도 많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얘는 반대로 이제 로네 블랑코 사실 얘가 뭐 약물 이력이나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시즌 전체로 보면은 솔리드했다고 봐야 돼요. 그냥 가끔 가다가 진짜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점하는 거고 그냥 시즌 방어율이 2.76이었습니다. 이닝도 170이닝 먹고 볼넷이 너무 많은 거 그런 것들이 문제지만은 평소에 뭐 피안타도 굉장히 적은 선수이기도 하고 로네 블랑코는 떠오르는 그 뭐랄까 좀 기대치가 높지는 않았어. 뭐 스토프가 대단하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그래도 휴스턴 입장에서는 작년에 이제 선발진이 너무 공백이 많았다 보니까 부상 때문에 로네 블랑코가 그래도 좀 기대 이상의 활약을 했다? 그렇게 볼만한 것 같아요. 칭찬을 해야 될 투수고 작년에 보여준 모습만으로도 힉스보다는 위에 있다고 봐야죠. 이거는 뭐 휴스턴보다 샌프란시스코가 높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휴스턴이 빠따만 조금 더 힘을 내준다면은 매치와이 시리즈에서 7안타, 3안타, 5안타 매경기 빈탓이 달렸는데 언더 생각도 조금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과연 힉스가 얼마나 버텨줄 수 있냐. 작년에 과연 초반에 잘하고 후반에 못했던 거 그런 것들이 한 번도 선발로서 긴 이닝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 그런 체력적인 문제였냐. 뭐 시즌 초반에 조금 그래도 작년을 생각을 한다면은 이 경기는 언더 생각도 조금은 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선발력 자체는 휴스턴이 앞서 있지만은 빠따가 그렇게 믿지 못한다. 이런 것들이 거슬리는 그런 경기인 것 같습니다. 다음 클리블랜드 대 샌디에고인데 샌디에고는 뭐 카일 하트 저도 뭐 잘 모르는 투수고 클리블랜드에서는 루이스 오티즈가 나오는데 글쎄 오티즈는 피츠버그에서 2년 동안 나름대로 저는 괜찮았다고 생각은 해요. 이러다가 이제 팀을 좀 옮긴 건데 글쎄 클리블랜드는 그래도 선발들 키워내는 거 그런 것들은 대단한 팀이죠. 애매한 애들도 잘 키워내갖고 잘 써먹고 이런 것들은 많이 보이는 것 같아.
뭐 구장 자체도 페코파크 일단은 뭐 투수 친화적인 구장인데 일단은 샌디에고가 너무 선발력이 좀 많이 밀리긴 합니다. 보니까 2020년에 출전하고 그 뒤로는 한 3년 동안 출전이 없었는데 저도 뭐 어떨지 잘 모르겠고요. 루이스 오티즈는 나는 나름대로 클리블랜드 같은 좋은 이런 좀 투수 친화적인 구장에다가 이런 팀에 오면 기대치가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3.32, 135이닝을 먹어주면서 보여줬었고 재작년에도 한 번씩 8이닝 동안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가끔 긁히는 날이 있는 애예요. 작년에는 그래도 좀 솔리드했던 구간이 좀 있었다. 이닝만 더 먹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고 하타상으로 샌디에고가 애틀랜타 상대로 4경기 수입을 해버리면서 샌디에고가 생각보다 잘했거든요. 클리블랜드는 캔자스라는 이제 좀 중부지구 라이벌이랑 되게 재밌는 시리즈를 했는데 클리블랜드도 빠따가 막 많이 밀리는 것 같진 않더라고. 원래 클리블랜드는 빠따 때문에 못 가는 팀인데 그래도 지금 뭐 조슈이 네일러의 이탈을 나름대로 뭐 메꾸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 경기도 좀 비등비등해 보이는데 아무래도 선발 차이에서는 클리블랜드가 있다고 보입니다. 뭐 샌디에고가 아마 이 카이라트가 길게는 안 던질 거고 누가 과연 뭐 메인 선발로 나올지 메인 이런 이닝 이터로 나올지가 문제인데 샌디에고 빠따기 기세가 무서워가지고 조금 어렵네. 다음에 디트로이트 대 시애틀 메리너스 그 잭슨 조비랑 에머슨 행콕이 나오는데요. 사실 시애틀에서는 에머슨 행콕은 그냥 5선발입니다. 5선발. 워낙에 지금 뭐 루이스 카스티오, 조지 커비 또 누구야 뭐 로건 길버트 어제 나왔던 걔 누구냐 브라이스 밀러 이런 애 있다 보니 에머슨 행콕은 주목받는 빈도가 많이 적죠. 얘가 나온 날은 시애틀이 그렇게 못 미는 날이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한데 글쎄 뭐 작년에도 4.75 정도로 별로 안 좋았었고 특히 이제 61이닝 동안 12피 홈런 이런 것들이 걱정이 많이 돼가지고 저는 그렇게 믿지 않는 투수이기도 해요. 반면에 이제 잭슨 좁은 작년에 그냥 몇 번 불펜으로 나오거나 그 정도에 그쳤어가지고 네, 뭐 대단히 뭐 얘한테는 얘기할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디트로이트가 그래도 신인들을 잘 키우는 팀인데 글쎄 지금 벌써 이 경기에서 얘를 꺼낼 정도로 선발이 많이 떨어졌나? 디트로이트가 시즌 출발이 좀 안 좋죠. 다저스라는 너무 빡센 상대를 만나가지고 3연패로 시작을 했는데 글쎄 뭐 또 시애틀 홈구장이라서 그냥 이거를 뭘 생각해? 언더 생각해야 돼? 선발 보면 그런 것도 꿈꾸기가 힘든데 그냥 어려운 경기 같습니다. 어쨌든 시애틀은 어슬레티스와의 4연전도 전부 다 5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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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타에 허덕였었거든요. 그런 문제는 좀 쉽게 회복될 것 같지는 않고 뭐 언더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디트나 시애틀이나 좀 성격이 비슷하죠. 빠따는 안 좋은데 그나마 이제 그 시애틀 같이 홈발이 있는 투수 친화적인 구장 이런 데라면은 이걸 언더를 봐야 되나? 근데 선발상으로 언더 보기도 좀 어렵긴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컵스 대 어슬레틱스 에스테스랑 벤 브라운이 붙는데 에스테스 둘 다 이제 작년에 좀 올린 선발들이라고 봐야 돼요. 거의 뭐 신인급들이라고 봐야 되는데 에스테스는 나름대로 로테이션을 좀 견뎠습니다. 시즌 이제 127이닝을 먹었고 5.01. 근데 이 와중에 홈이랑 원정 편차가 상당했었어요. 지금은 근데 그런 게 의미가 없지. 작년에는 이제 그 어슬레티스 오클랜드의 홈구장에 있다가 지금 이제 세크라멘토로 온 거여가지고 과연 홈발을 제대로 받을 수 있냐. 저도 세크라멘토 구장이 어떤지 잘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작년에는 방어율 5.01인데 홈에서는 3.26, 원정에서는 6.90으로 홈이나 원정에서 확실한 편차를 보여왔었다. 문제는 얘도 127이닝 동안 23피 홈런, 피 홈런이 조금 많다는 거 그런 것들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거는 세크라멘토 홈구장의 상태를 잘 몰라가지고 쉽게 진단하기 어렵고 벤 브라운 작년에 꽤나 잘 키우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부상이 찾아왔어. 부상이 찾아와가지고 작년에 3.58이었었거든요. 6월달까지 로테이션 잘 돌다가 그러다가 부상 때문에 그냥 시즌을 다 못 치렀어요. 이후에는 그냥 부상이 좀 있었고 근데 나올 때는 나름대로 나쁘진 않더라고. 긴 이닝을 먹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컵스가 키워볼 만한 선발이다. 이런 건 확실히 보였던 것 같긴 합니다. 기대치는 있고요. 이번에 다저스한테 2.2이닝 동안 3실점 했던 거 이런 것들도 보이다 보니까 아주 뭐 믿지는 못하고 얘네들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둘 다 루키급 투수들이다 보니까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런 모양새입니다. 자, 그리고 다저스 대 애틀랜타 경기 그랜트 홈즈랑 타일러 글래스노우인데 지금 애틀랜타가 시즌 출발이 굉장히 좋지가 못하죠. 근데 이 와중에 그랜트 홈즈가 나온다? 저는 별로 기대치가 없어 보여. 이게 애틀랜타가 사실은 선발진이 꽤 괜찮잖아. 근데 크리스 세일이 나와도 안 돼. 로페즈가 나와도 안 돼. 슈벨렌바가 나와도 안 되고 AJ 스미스 쇼버도 그냥 키우고 있는 선발이고 근데 이 기간 동안 샌디에고한테 4연패를 하면서 빠따가 7안타, 5안타, 5안타, 1안타 157이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걱정스럽지. 반면에 다저스는 그냥 디트로이트를 3연승을 만들어버렸고 3경기 동안 9홈런이에요. 9홈런. 그냥 빠따 차이가 일단은 크다. 선발도 타일러 글래스노 물론 이름대로 유리몸이긴 하지만은 확실히 뭐 그랜트 홈즈보다는 기대치가 있다고 봐야겠죠. 그랜트 홈즈도 작년에 거의 뭐 불펜으로 많이 나왔었고 재작년에도 그냥 뭐 종종 이제 이닝 히팅 조금 해주는 그런 도에 그쳐졌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다저스를 보는 게 옳지 않을까요? 애틀랜타가 빠따가 너무 안 좋던데 저는 그런 마인드입니다.
자, 오늘 해외 축구도 이제 뭐 이탈리아 2경기만 할게요. 세리에인데 베로나 대 파르마 경기가 있습니다. 헬라스 베로나는 뭐 시즌 내내 뜬금승만 가끔 해줬어요. 얘네들 무승부가 굉장히 적은 팀이고 무승부는 적고 가끔 이기고 꽤 많은 패배를 반복 중이다. 뭐 그런 건데 최근에도 얘네들이 뭐 피렌체를 잡은 거라든지 우디네세를 원정에서 잡은 거 의외성만 보여줘 왔습니다. 파르마는 감독을 크리스티안 키브로 갈고 했지만 교체 이후에 뭐 1승 2무 1패 키브 데뷔전만 이기고 그 이후에 뭐 대단한 성적까지는 아니에요. 그동안 뭐 만난 상대들도 감독 바꾸고 나서도 볼로냐 말고는 거물급은 별로 없었었고 넓게 보면은 파르마도 11경기 동안 1승 4무 6패로 좋지는 못합니다. 파르마가 그리고 오늘 경기 이후로는 상대가 되게 빡세요. 인터밀란, 피렌체, 유벤투스, 라치오 어려운 일정들을 치러야 되는데 파르마가 베로나전에서 승점을 못 얻는다면 지금 순위상으로 강등권으로 내몰릴 수도 있습니다. 이후에 일정이 빡세가지고 어쨌든 현재 전력으로는 글쎄 뭐 어느 한쪽을 막 올려치기는 어려운 것 같아. 난 파르마가 현재 뭐 부상이나 국대주 간의 소모값 이런 것들은 더 큰 상황이긴 했어가지고 홈팀이 유리한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뭐 이 경기는 베로나여가지고 무승부는 저는 제끼고 싶고 그냥 이러면은 뭐 베로나의 승이나 햄무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막연하게 그냥 생각 중입니다. 어려운 경기 같죠, 그냥 딱 봐도. 다음에 라치오 대 토리노 있는데 사실 시즌 초반만큼 라치오가 안정적인 맛은 없어요. 그 이제 순위상으로 원래 지난 라운드 때 A매치 들어가기 전에 그 라치오가 6위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볼로냐랑 유럽 대학년 지출권을 놓고 다투고 있었어. 근데 그때 유벤투스가 져가지고 상당히 좀 4위 자리로 노릴만 했었는데 결국 이 경기에서 5대0으로 졌습니다. 볼로냐한테 5대0으로 대패를 해가지고 유벤투스도 내려왔고 7위까지 지금 고꾸라졌습니다. 로마한테 역전당했었죠. 물론 한 경기를 덜한 거기는 한데 저는 라치오가 이 경기에서 이기지 못한다면 앞으로 로마한테 역전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이제 아탈란타, 로마, 유벤투스, 인터밀란, 라치오도 일정상으로 꽤 빡세요. 그래서 스스로 라치오가 이 가운데서 증명을 해야지 유럽 대회에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반대로 토리노는 중위권 강자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11등에 있는데 밑에 있는 팀이랑 격차가 꽤 있고 위는 못 보죠. 밀란이랑 우디네세 승점차가 7점이다 보니까 토리노는 뭐 끼케야 뭐 10등, 11등 이 정도 싸움 할 것 같아요. 어쨌든 중위권에서는 꽤나 단단한 팀이다. 그런 것들 보여주고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밀란을 잡은 거를 시작으로 3승 1무 굉장히 잘하고 있기도 합니다. 맞대결상으로 이제 라치오가 토리노한테 꽤 강한 편이긴 했었지만은 시즌이 막바지로 가는데 라치오에서 차우나 디아 둘 다 살레르니타나에서 데려온 애들 이런 애들이 합격점을 주기도 좀 어렵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뭐 후방이나 중원 쪽은 라치오가 뎁스도 꽤 얇아가지고 오히려 나는 토리노가 요즘에 수비 구성상으로는 나는 안 밀려 보이는 것도 있는 것 같아. 저는 이거는 라치오가 홈이어도 무난한 승리는 좀 어려워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요즘에 기세로는 저는 무승부라든지 토리노의 프렌 원정이어도 그렇게 볼만한 한 것 같습니다.